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밀실, 졸속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서 반등의 기회를 노리기 위해 서둘러 서명했던 최종병기였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행정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웃으며 서명했던 사인은 그에게 쓴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해결한 대통령이라는 타이틀 대신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이 커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바이든이 서명한 날인 2022년 8월 16일 직후인 17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서명 직후 발효는 비상시국 이외에는 하지 않는 관례라고 전해져 있으나 급하게 시행되었었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큰 목표가 있었으나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슬금슬금 세부 사안을 변경하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초반 한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을 철수하겠다 반발하자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큰 호재가 될 것이라며 달래기에 나섰었죠. 그런데 미국이 다시 한번 한국의 뒤통수를 친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방지법이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의 뒤통수를 친 것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목표가 방향성을 잃고 만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죠. 이에 한국 배터리 업체의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3위로 밀려난 상황이죠. 중국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앞세워 파산 공세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콧방 뒤도 뀌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이 뒤통수를 치며 이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서도 한국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앞세운 중국의 시장 점유율에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밀리게 되어 버렸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LG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비아디에 밀려 시장 점유율 3위가 되었다고 전했는데요. LG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작년 1월에서 11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3.1%를 기록, 작년 동기 대비 7.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죠. 반면 37.1%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는 중국 CATL이 기록했으며 비아디는 글로벌 점유율을 지난달 13.2%에서 이달 13.6%로 끌어올리며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간 줄곧 2위 자리를 지켜온 LG에너지 솔루션이 3위, SK온과 삼성 SDI는 나란히 5, 6위에 자리했다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늘려왔던 중국 CATL이 국내 기업의 텃밭인 유럽 시장을 공략 중이고 여기에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이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중국 배터리 업체의 성장세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오는 3월에 나올 배터리 광물과 부품에 관련한 요건 제정 방향을 작년 연말 백서 형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백서에는 배터리 핵심 광물의 조달 가능 국가에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국가 외에 다른 나라를 추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만 조달 가능한 것이 핵심이었죠. 그러나 핵심 원료 광물의 채굴 재련 가공이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가능하도록 IRA 규제 요건을 완화한 것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당초 북미 또는 미국 FTA 체결국에서 채굴 가공한 광물을 써야만 한다고 했는데 북미 또는 미국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쓸 수 있다는 식으로 변경했던 것입니다. 중국 기업이 중국산 배터리에 쓰이는 광물을 공급하고 배터리 셀 제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것이죠. 국내 업체들도 북미 유럽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 공장을 짓는 등 배터리 영토 확장에 힘쓰고 있지만 값싼 LFP 배터리를 앞세운 중국의 성장세가 훨씬 가팔라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배터리 업계는 이 상황에 대해 여유 있게 지켜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LFP 배터리는 3원계 제품에 비해 무겁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 전기차의 핵심 성능 중 하나인 주행거리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주행거리를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에 판가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배터리의 성능이 중요해졌습니다.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싸지만 무겁고 주행거리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큰 단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시장을 얼마만큼 빠르게 선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기차의 주행거리 한계와 폭발 화재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전고체 전지의 상용화에 기여할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은 차세대 배터리로 각광받는 전고체 전지의 상용화를 가능하게 할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연구팀은 고체 전해질의 입자 크기를 축소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데요. 이는 전고체 전지 상용화에 필수인 초미세화와 단가 하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죠. 세계 최초로 개발한 용매치환 기반 고체전의 입도 제어 기술이 국제 저명 학술지인 저널 오브 머터리얼즈 케미스트리의 표지 논문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전고체 전지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낮은 고체로 대체한 것입니다. 고체 전해질이 전고체 전지에 쓰이려면 입자 크기가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1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작아야 하는데요. 용매치환으로 고체 전해질 입자 크기를 8마이크로미터에서 0.8마이크로미터까지 작아지더라도 이온 전도도를 8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검증하며 실질적 활용에 필요한 초미세화 및 높은 이온 전도성 보유, 저가격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가로 시장을 장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이 기술을 통해 한국 배터리 업계가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한편 한국 달래기에 나서며 일부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통해 북미 지역 이외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경우에 소비자가 리스로 취득할 경우에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 최대 $7,50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행화되기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요. 언제 구체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배터리 회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배터리 공장에서 임금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결성된 노조의 힘이 막강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상당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죠. 이는 추후 LG에너지솔루션이 짓고 있는 다른 지역의 공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워런 공장 노조는 첫 임간협에서 현재 시간당 $10 중반에서 $20 중반 수준인 노동자 임금을 시간당 $32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자동차 부품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죠. 코로나 이후 미국 노동자들의 바뀐 태도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 때 막대한 재정을 집행해서 코로나 보조금을 상당 기간 지급했던 것인데요. 이로 인해 보조금을 생활하던 사람들이 아직 현장으로 복귀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제조업처럼 고된 업무에는 더욱더 인력이 모자라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렇다고 최저시급을 요구한 대로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는 노동의 퀄리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에 현대차나 삼성 등 미국 현지 공장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죠. 호재라던 배터리 회사마저 미국의 인건비 문제로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추후 공장 추가 건설 계획 등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변의 멕시코 등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지역으로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미국은 현재 미국 사회가 처한 위기 상황들을 자처하고 있는 모습이죠. 한국 배터리 업체도 미래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미국이 아닌 이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